일동합 2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요거 보실 때 지금 회화론 관련된 거니까 이제 예술과 관련된 관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마다 또는 어떤 관점을 지닌 집단이 등장했을 때 그 집단의 견해를 구분하고 분류해서 비교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글이 되겠죠. 그냥 그거 감안해서 보면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갑시다. 북송의 학자였던 소식을 비롯한 11세기의 문인들. 됐죠? 소식을 중심으로 갑시다. 괜찮죠? 소식. 자,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됐죠? 근데 소식을 비롯한 11세기의 문인들도 같은 걸로 체크해 놨을 때, 뭐첫 번째 특징이네요. 문학적 틀에 맞추려 하였다. 그리고 문학에서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하던 그들의 경향은 회화에서도 이어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문학적 틀로 회화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강건함, 질박함. 됐죠? 요건 역시 문학과 회화에서 모두 추구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전문 화가가 아니었던 그들은 어차피 이게 문인들이니까. 그렇죠? 선비들이에요, 선비들. 실제로 화가들이 아니라. 자, 그들은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 대형화보다 끊어줄게요. 그리기 쉽고 추상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기 좋은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하였다. 그럼 명확하게 우리 표시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채색화 아니고요. 대형화 아니고요. 됐습니까? 숙련된 기법 아니고요. 됐죠? 대신에 추상성, 상징성, 그리기 쉬운 소형 수묵화. 됐죠? 단어 단위로 쪼개서 여기는 매칭해 두도록 합시다. 항상 선택지는 문장의 형태로 주어지겠지만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됐죠?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선호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특징을 지닌 그림을 선호하는 집단은 얘네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문장의 주어와 수어 관계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내용 정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소식은 개인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회화 이념을 수립하였다. 개인의 정신세계. 됐죠? 요것도 역시나 동그라미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소식은 시나 서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는 당대의 경향을 비판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서라고 하는 것도 그림이, 그림이 아니라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와 대비되는 산문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운문이나 산문과 같은 글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뒤에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요거네요. 소식은 회화와 시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그렇죠? 글과 그림을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넘어갈게요. 그는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되면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을 대상과 닮은 것으로 논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거 앞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랑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식이라고 한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야? 그림에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정신세계가 담긴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이전에 모의고사나 이런 글들에서 많이 봤던 거지만 서양 미술에서도 똑같은 경향성이 있어요. 똑같이 그리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보기 안에다가 그 정도 내용 집어넣어서 비교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죠? 계속 갈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대상과 닮은 것으로만 논하려는 거 아니지? 괜찮습니까? 닮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갈게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사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답니다. 사의화 일단 동그라미 먼저 할게요. 소식이 사용했던 용어니까 뭐냐면 이는 대상의 외양을 담게 그리는 것, 즉
형사가 아니라, 형사는 X네요.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것, 즉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 됐죠? 사의화라고 하는, 소식이 이야기한 사의화는 신사를 중시하는 것. 달리 말하면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것을 중시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소식은 그림이 형사에 얽매이면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 됐죠? 별다른 거 없네요. 똑같이 그리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자, 그는 사물의 본질인 상리와 사물의 형상인 상형 중, 괜찮죠? 상형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상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알아보기가 힘들다. 됐죠? 자, 상형을 읽는 것은 부분을 읽는 것에 그치지만, 상리가 잘못되면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리라고 하는 거랑 상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더 중시했던 건 이쪽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없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네요. 상리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상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에 따라 그는 대나무를 그릴 때에도 대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마디를 끊어 그리는 것은 상리를 잃는 것이라고 여겨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붓의 그림을 그린 뒤 점을 찍어 마디를 그렸다. 아, 이거 실제로 그림 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나무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끊어서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대나무를 요따위로 그려요. 중간중간 마디가 비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소식은 이거 못 냅두지. 괜찮습니까? 이거는 상리에 어긋나는 거다. 괜찮습니까? 라면서 이거는 비판했을 거고, 그렇죠? 실제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렸겠지. 하나로 이어서 그린 다음에 중간중간에 점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고 치자. 실제 모습과 더 똑같은 거는 그냥 편의상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둘 다 더럽게 못 그리긴 했지만. 자, 1번 그림이 실제 대나무와 더 닮은 형상일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똑같이 그렸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나무라고 하는 대상의 본질. 그렇습니까? 대나무라고 하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담은 그림은 2번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중시해서 우리는 읽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이러한 것처럼 소식은, 됐죠? 소식은 예술가란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 뭐 이것도 동그라미 하나 쳐두면 되겠네요?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서 형사에 구속되는 패단을 지적하였다. 자, 아예 이제는 대놓고 형사라는 말만 쓰네요. 똑같이 그리는 거에 집착하는 거. 괜찮습니까?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됐죠? 부정했다가 되는 거겠죠? 자, 소식의 영향을 받은 진욱은 군자와 소인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듯이 그림에서도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따로 뺄게요. 그렇죠? 소식이랑 뭐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네요. 음.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진욱이 강조했던 예술이네요. 됐습니까? 이러한 이론은 널리 퍼지면서 사물의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사이화라고 주장하는 문제, 그냥 이 얘기네. 더럽게 못 그리는 애들이, 그죠?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는 애들이, 아, 내 그림은 사이화야. 대상의 진의를 담은 거야. 라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고. 됐습니까? 하지만 작가의 철학적 기반과 수양, 정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림을 중시한 소식의 예술가.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자 그냥. 그쵸? 요거 철학적 기반, 정신적 수양, 작가의 의. 됐습니까? 음. 올바른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첫 번째 지금 그 각을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가치를 두었던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글들을 읽어온 게 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정보, 배경 지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이렇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소식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만 보더라도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은 똑같이 그리던 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근데 르네상스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고. 어차피 똑같이 그려봤자 사진이 더 똑같은데 똑같이 그리는 게 뭔 중요한 게 있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추상적인, 상징적인 어떤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게 스쳐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런 건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로 넘어갑시다. 낙을. 자,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사물의 형태나 내용, 정신에 치중하여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하면서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거네요. 됐죠?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괜찮죠? 아, 사이화가 널리 퍼짐에 따라서 그쵸? 그럼 이거겠네요.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하는 거. 됐죠? 신사를 중시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전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식이 중시했던 좋은 예술, 올바른 예술 이쪽이랑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동그라미를 오고 갑니다. 그렇죠? 자, 연암 박지원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눈과 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다. 눈과 귀로만 외계의 현상을 바라볼 경우 감각에 기울어져 사물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그럼 박지원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네요. 감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질을 보아야 한다. 뭐 이거잖아 지금. 뒤에 가봅시다. 라고 말하며 외형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 말고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했다. 그럼 박지원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였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에게는 강물의 파도나 나무의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뜻을 잘 드러내도록 그리는 것이 중요했다. 뭐 마찬가지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너네들한테 그림을 줄 수 있어요. 쉬워요. 사실상 그림 중에 막 산수화 그려져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치와는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폭에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보여요. 이거 현실에서 말이 안 되잖아. 산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건데 사람이 보인다니까? 거인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걸 왜 그렇게 실제 이치와 어긋난 그림을 왜 표현했느냐?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본질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산과 일치된, 동일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 자연과의 동화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너네한테 그림만 던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그림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 있을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 글과 우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 하지만, 됐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까는 사람들 나오겠죠? 하지만, 됐죠? 그림에서 대상의 형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그림이 실제의 형태와 어긋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아, 이익이라고 한 사람 나오네요. 됐지? 됐죠? 실제 형태와 어긋나는 것을 비판하는 학자.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림을 그리되 겉모양은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시를 짓되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닮게 그리는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게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뒤에 가볼게요. 그의 이러한 회화가는 그의 학풍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자, 그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학문적 경향 얘기하는 거예요. 고증을 중시했다. 그렇죠? 고증을 중시했다. 이러한 학품이 사실성, 구체성, 됐네요. 그렇죠? 여기로 연결된 것이다. 자, 또한 그는 다양한 서양화를 감상하였는데, 됐죠? 사실적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의 정교함에 감탄하여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럼 여기도 표시할 거 있네요. 서양화. 됐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서양화는 우리 알다시피 원근법, 그쵸? 그 다음에 뭐 명암,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 이때 당시에. 그쵸? 그러니까 이계 입장에서는 이게 그림이지. 라는 이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쵸? 똑같은 겁니다. 사실적 기법. 됐죠?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거. 됐습니까? 됐죠? 따라서 산수를 그릴 때도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고자 하였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똑같이 그리는 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 주장을 비교하는 글 자체가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림 나란히 놓고. 괜찮습니까? 어, 넘어갈게요. 자, 공제 윤두서도 됐죠? 윤두서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세모로 할게요. 됐습니까?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시각적인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관찰, 분석, 시각적 사실성. 됐죠? 윤두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겠네요. 자, 대상의 사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그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괜찮습니까?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내용, 정신. 됐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가와 나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됐죠? 그림에 내용이나 정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나 정신을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는 공통선상에 있으나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 있죠.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와 달리로 묶어야 되는 부분과 모두로 묶어야 되는 부분을 분간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는 수학, 천문학, 서학 등의 연구를 통해 세계와 사물, 인간을 새롭게 인식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고, 객관적 뭐 됐죠?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한 개념과 방법론을 시각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회화를 제작하는 데 적용하였다. 뭐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니까 다시 표시하진 않을게요. 자화상을 그릴 때에도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도록 노력하였고, 됐죠? 밑줄 정도만 치고 넘어갈게요. 실물과 유사하게. 자, 그 결과 그가 그린 자화상 속의 인물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됐죠? 뭐 밑줄 정도만 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여담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남아있는 자화상 중에서 가장 단편적인 거 볼게요. 그냥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림 두 개만 있어도 이순신 장군 그린 자화상 있거든요. 자화상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 인물 초상화. 근데 그게 완전 달라요. 어떤 그림에서는 되게 막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되게 용맹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림은 되게 좀 못생겼어요. 이게 이제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실물과 똑같은 모습을 그리느냐 아니면 그 장수로서의 기계라든지 장수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그림이 되느냐 달라지겠죠. 됐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샵을 한 거잖아. 포토샵을 한 거잖아. 근데 그 왜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왜곡.
그러니까 그 왜곡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렇죠? 그 왜곡도 충분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지점에서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거리들이 좀 생기는 거겠죠. 뒤에 갈게요. 그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물을 그릴 때에도 사물의 질감, 음영, 입체감, 이거 중시했다네요.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사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적 계속 나오니까 됐죠? 감안하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겠네요. 이러한 방식은 당대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것으로 서양 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치,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의 그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명암, 원근법 이런 거 잘 없어요. 그쵸? 좀 독특한 거죠.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문단. 이익과 윤두서가 그림을 통해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 신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 나오죠? 신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됐죠? 왜?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지만 내면과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냥. 됐죠? 자, 다만 그들은 형이 결여되면 신도 온전할 수 없다는 생각. 됐죠? 그래서 사실성이 확보된 그림을 통해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거지만 형사였나? 형서였나? 형사? 그렇겠지. 형사를 바탕으로 신사를 드러낸다가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문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그라미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됐죠? 이 사람들은 신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형사는 중요치 않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세모로 표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온전해야, 그렇죠?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 이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사를 드러낸다, 신사를 드러낸다는 공통분모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신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공통분모가 된다. 괜찮습니까? 이런 게 조금 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항으로 체크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그냥 끝납니다.